자, 첫 번째부터 그래프 가지고 봅시다. 얘는 일단은 그래프 개형이 이러한 V자일 거야, 그지? 이렇게. 왜냐면은 원래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을 건데, 그치? 아래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V자 그래프 개형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 얘는 자, 절대가 그래프를 가장 잘 그리는 방법은 일단 범위를 나누는 건데, 범위를 이제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쉽게 x가 만약에 2보다 작다 해보자. 나오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2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2로다가 y는 2라는 함수로다가 그 다음에 x 값이 2 이상일 때는 얘가 2x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기울기가 2인 이러한 직선이 나온다. 기울기 2인 직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 2가 되겠지? 잘 그린 거 아니야? 네? 잘 그린 거 아니었어? 아니 여기 그 축 아래다 그렸어요. 아, 축이 있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x축, y축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근데 x축, y축 사실 필요할 때만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항상 x축, y축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 축이 필요하면 그때 그리는 게 편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축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그래프가 막 찌그러지고 그래. 막 모양이 이상해져.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축을 세팅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얘도 보면은 x 값이 1일 때랑 3일 때만 뭔가 이슈 발생하잖아, 그렇지? 절대값 안에는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1과 3이니까 그래서 1을 왼쪽일 때는 기울기만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그때는 이 함수 값이 2가 되겠지? 1과 3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2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니? 네 번째 이제 마찬가지로 1과 3이 관건인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x 값이 3보다 크다 해보자. 그러면 다시 둘 다 양수일 거니까 그냥 얘 빼면 돼. 얘에서 그냥 얘를 빼면 돼. 그럼 2가 되겠지. 그래서 2. 3 기준으로. 그 다음에 1과 3 사이일 때는 얘는 양수겠지만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음수면 얘가 플러스 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2.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그다음 1일 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2잖아, 그렇지? 이렇게 1에서 y는 마이너스 4. 그럼 x 값이 2 증가할 때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 x 값이 2 증가할 때 y 값이 지금 4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울기 2인 것도 성립하겠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막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 해가지고 식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릴 줄만 하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판단하기 가장 편해. 오케이. 다섯 번째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 1과 1, 3 여기서 뭔가 일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1, x는 3. 오케이. 그럼 자 봐봐, 전부 다 음수인 상황이 x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왼쪽에서는 다 마이너스니까 x계에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이런
3x 나올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자,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얘는 2, 4. 그러면 얘가 y 값이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 값은 여기 사라지고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7,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이 나올 것이다. 됐어? 그러면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 이걸 막 x축 y축 그려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밑에 거 얘는 x랑 y의 둘 다 지금 절대값 세워지네.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절대값 없는 거 그린 다음에 그 없는 그래프에서 제 1사분면을 전부 다 대칭시키면 된다. 그럼 이제 대칭시켜야 되니까 x축 y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y는 1 이라는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러한 직선 나올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제 1사분면만 가지고 놀아라. 얘만 가지고 이렇게 다 대칭시켜라.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올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검은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온다. 됐니? 응. 그다음에 6번째 합성함수. 자, 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 해보자. 에 대하여 지금 x에서 y 갔다가 yz 간 거야. 함수 h를 f 이제 f 먼저 가니까 g 서클 f 는 h 땡땡. 자 x에서 z로 가는 함수겠지. 가 된다. 그럼 이제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이게 f 그 다음에 z로 가는 함수 g가 있어. 그랬을 때 x에서 z로 이렇게 바로 가는 이 함수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x에서 바로 이렇게 z로 가는 이 함수가 h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표기할 때는 g 서클 f 이렇게 표기할 건데 실제로 함수 값을 먼저 대입하는 거는 g가 아니라 f를 먼저 대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hx는 g f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를 먼저 받고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서 f x로 갔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g fx라는 이 점으로 대응이 된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뭐 교육과정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편의상 선생님은 쓸게요. 자, f 서클 g라고 하면 얘가 f gx 되는데, 여기 있는 gx를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속함수라 그러고, 이 f를 밖에 있다가 가지고 겉에 있다가 가지고 겉함수라 그래. 그럼 합성이 대체 뭔 의미냐? 합성의 의미가 뭐냐면은 합성은 속함수의 치역을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사용했던 거야. 정의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공통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일 건데, fx가 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 함수의 뭐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gx라 둔다면은, gx라 두고 하면은 사실 이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함수에다가 gx를 이렇게 합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합성 자체가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얘를 쏙 집어넣겠다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정의역이 x였는데 새로운 정의역 gx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지. 겉함수의 정의역을.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정의되려면은 두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 f랑 g, a에서 b로의 함수 g가 이렇게 g 서클 f, 이게 존재하려면, 즉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f를 먼저 갔다 왔어. 갔다 오면 얘가 나오는 게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함수값들이. 근데 이걸 다시 정의역으로 선택하겠대. 그럼 g의 정의역 지금 a잖아, 그치? 그러면은 y랑 a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집합 y가 집합 a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만 합성 함수가 정의될 수 있어. 왜냐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얘가 갔는데 이 원소가 이 집합에 없으면은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결국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집합 y가 포함될 필요는 없겠지.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 얘가 포함되면은 충분해, 그렇지? 근데 필요하진 않잖아. 왜 필요하지 않겠어? 공유의 원소 모두가 다 있을 필요 없잖아. 왜? 치역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fx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 집합이 a에 포함된다. 이게 정확히 뭐가 된다? 정확히 필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충분한 조건이지. 이걸 만족하면은 만족해. 근데 꼭 이걸 만족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래서 이게 정확히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합성함수 성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F 서클 G랑 G 서클 F는 일반적으로 다르겠지. 일반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F 서클 G 서클 H에 대해서 얘는 F랑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나중에 H를 하는 거나, F를 나중에 합성하고 G랑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하는 거나 다 일치하더라. 그래서 위의 조건은 교환 법칙에 대한 의미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 되는 거야. 우리 앞에 공통수학 원에서도 행렬에서도 교환 법칙이 많았지. 행렬 곱셈에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행렬 곱셈과 이 함수의 합성, 이 두 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유일한 두 개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다. 다음 두 번째는, 얘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지?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다음 세 번째, F랑 I를 합성하든 I에 F를 합성하든 여전히 F가 된다. 자, I랑 해보겠어. 이건 항등 함수를 의미해. 항등 함수. 그러니까 어차피 넣은 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 I라는 기로 쓰는 이유가 아이덴티티에서 쓰는 거야. 항등 함수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I가. 밑에 실제로 T서클 F를 구해보면은, 자, 합성 하체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엑셀에 대입한다고 하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쓸 수 있겠지? 그다음에 아래 거는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간단하지 이거는? 자, 그 다음 비도 가봅시다. 자, F 서클 H는 G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 H를 AXB라고 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마찬가지 아래 것도 1차 함수 H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 두고 대입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항상 만족할 거니까 항등식이다 해가지고 뭐 개수 비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를 대입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하면은 1차 함수 H 나오겠지? 지금 한번 해보시고. 밑에 112번은, 자, 여기 F의 N, 얘가 지금 N번 합성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F1은 그냥 F 자기 자신이고 F2가 F랑 F를 합성한다 이렇게. 그럼 얘를 1988번 계속해서 계산해라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겠다. 그치? 규칙이 있을 거야.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3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F2에 대해서 얘가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이렇게 2가 나와.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 다시 3 나오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1988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인가? 아니지. 3의 배수는 아니지. 몇줄 더하면은 얘가 10, 26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야. 그렇지? 그래서 오는 게 1이 오겠지? 이렇게 3개씩 해서 반복되다가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공식이 된다. 그 다음에 F3도 비슷하게 구해보면 1, 2,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47이라는 것도 47도 3으로 나눈 나머지 2니까 마찬가지가 2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답이 3이 나오겠지? 다음 오른쪽에 자, 두 함수 fg에 대해서 f 서클 g랑 g 서클 f가 똑같대. 근데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갖다 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요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등장하는데 자 가봅시다. 어차피 합성함수 자체가 합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속함수의 치역을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언제 이렇게 꺾이는지 이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x값, fx값 이렇게 분류해보자. 그럼 x값이 지금 0에서 1까지 가고 1에서 2까지 갈 때 이 함수 fx는 어떻게 생길 것이냐. 자, 0부터 1까지 갔을 때 이 함수 fx 이 함수 값은 0에서 출발해서 2에서 끝났지.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1에서 2 갈 때는 2에서 0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라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자 x 값이 0에서 1까지는 뭘 그릴 거냐면은 fx 함수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였으니까 얘를 정의역으로 선택하는 거야. 정의역으로 0에서 이렇게 2까지. 그럼 이 모양을 그리면 되겠지? 어디다가 0부터 1까지에다가. 그래서 이 모양 그려주면 얘가 이런 산 모양이 하나 나오겠네. 그다음에 1부터 2까지 x값이 1부터 2까지도 보면은 2부터 0까지인데 그럼 얘가 이 모양을 그리는 거야. 이 모양을. 근데 이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함수 f,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상황에서 y값이 함수값이 1로 들어가는 자 여기가 지금 y는 1이 있을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보니까 이 그래프는 x는 1에 대한 선대칭이겠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평균이 1인 거야. 그럼 합은 2이겠지. 합은 2. 그래서 이 두 개 합이 2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합한 것도 2가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2가 두 개 있으니까 답이 4가 되겠네. 됐어? 그다음에 역함수 봅시다. 역함수는 함수 f 얘가 x에서 y로 함수 f가 있는데 1대1 대응 함수일 때 함수 f 인버스라 쓰고 f 인버스는 y에서의 x로의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f 인버스가 반대로 y에서 f로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 역함수 얘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는 먼저 첫 번째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왜 그러냐면은 자 원래 정의역이 x였고 공역이 y였어. 근데 이 f 인버스는 반대로 원래 공역이었던 y를 정의역으로 선택할 것이고 원래 정의역이었던 x를 공역으로 선택할 것이니까 x랑 y 자리 바꿔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바꿔주면 나오는 게 x는 f 인버스 y 이게 나오겠지. f 인버스 아니면 fx fy 이렇게 x는 fy 나온다. x랑 y 바꾼 거니까. 일단 두 번째는 y에 대하여 y를 x에 대하여 정리한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이 함수는 역함수 맞아. 이것만으로 역함수 되긴 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 그러니까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궁금한 거지 x를 y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서 이를 다시 한번 y에 대해서 정리했다는 거야. 그러면 y는 양배에다가 f 인버스를 한번 합성해 주면은 y는 f 인버스 x 된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얘가 여기 갔을 때 나오는 게 f 인버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핵심은 x랑 y 잘 바꿔주고 나서 다시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역함수 성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fa가 b이면은 f 인버스 b가 a다 이렇게. 그다음에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은 얘는 x가 된다. 근데 이 조건이 필요하려면은 자 그럼 여기 f 인버스 f를 f 서클 f 인버스를 합성했는데 그럼 f 인버스 f랑 얘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왜 안 되겠어? 응.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얘는 항등함수일 거야. 항등함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x라고 써도 맞지만 x 어차피 결국에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집합 x에서 항등함수야. 여기 지금 그치? x에서 항등함수. 여기서는 얘를 y라 했구나. 아니면 여기 이 순서 바꿔주세요. 순서만 이 순서를 바꿔주세요. f 인버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f 인버스. 왜냐면 f를 먼저 갖다가 나중에 f 인버스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i y일 건데 이 식과 이 식이 이 함수가 똑같아지려면은 x랑 y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즉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만 얘랑 얘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둘 다 항등함수라서 항등함수라서 이렇게 교환해도 똑같이 항등함수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이 항등함수가 x에서의 항등함수일 것인지 y에서의 항등함수일 것인지 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럼 세 번째, f의 인버스를 다시 인버스. f를 역함수 역함수하면 당연히 다시 f 나오겠지? 그다음에 g 서클 f에 대해서 얘를 인버스 해주면은 위치가 바뀌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그다음에 f 서클 g는 g 서클 f는 x이면은 f와 g는 역함수 관계다. 근데 얘도 반드시 f와 g가 1대1 대응일 때 됐어?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문제 가봅시다. 자 f1이 8이고 f 인버스 y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f2의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은 3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3이겠네. 그럼 지난 점이 1, 8이니까 b의 값은 11이 되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가래 거는 자 f3은 여기 대입해야 돼, 그치? 3이 지금 2보다 크니까 그럼 9가 될 거야. 그럼 9를 다시 또 여기 대입하면 얘가 27이 나오겠네. 그다음 f 인버스 -6은 f 선생님 이거를 a라 한다면은 fa는 -6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인 거야. 근데 여기 대입해보면은 3a가 -6이다. 그럼 a 값이 -2가 나올 거야. 근데 -2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5a가 -6이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럼 a 값은 -2가 된가? 그지? 그래서 a 값은 -2. 답이 25가 되겠네. -2가 아닌가? 아 -1 -1 16.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보면 얘가 f 인버스 서클 g가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f랑 f 인버스 합성하네? 그럼 얘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항등함수 할 거니까 사라진다면 원래 이제 항등함수일 건데 항등함수랑 g를 해봤자 g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g 서클 f의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f2 값이 지금 9고 9를 대입해주면은 13이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에
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범위랑 1대1 등 함 1대1 등 뭐라? 1대1 대응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A 범위랑 1대1 뭐지? 1대1 대응 구해라. 아, 1대1 등이 아니라 역함수야. 역함수 구해라. 그럼 자,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그러면은 얘랑 얘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양수화한다 했으니까 여기 A 값의 범위는 일단 A가 양수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x랑 y자를 바꿔준다. 그러면 x는 3y 플러스 1 ay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자, 이 부분에서 x가 1 이상일 때는 y 값의 범위가 4 이상이야. 그치? 1일 때 4니까 y가 4 이상. 근데 지금 x랑 y 값도 바꿨으니까 이 범위도 다시 바꿔줘야 돼. x로. 원래가 y가 4 이상이었는데 x랑 y 잘 바꿨으니까 이 범위도 같이 바꿔준다. 여기는 x가 3 미만. 그럼 이제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하면은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x가 4 이상. 여기는 a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1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그 아래 함수의 역함수 구해라. 해도 보면은 일단 x랑 y 자리를 바꿔줄 건데 자, x 값이 2 이상이었어. 그때 y 값은 6 이상이 되겠네. 여기서는 얘가 x가 6 이상이 된다. 그럼 y 값은 루트에 x 마이너스 2 되겠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건데 어차피 여기서 y 값이 이번엔 y 값이 이상일 거니까 x 값이 6 이상이어야 y 값이 2 이상이 나오더라. 다음 밑에 거. 자, 1대1 대응인 함수 y는 fx 역함수를 y는 tx 그다음에 y는 f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hx를 할 때 hx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게 f에다가 g를 합성하면은 얘가 x 나와야 돼. 근데 f2x 플러스 3에다가 역함수가 hx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역함수 합성해 보면은 f에 2hx 플러스 3 얘가 x 돼야 돼. 근데 얘가 x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아야겠지. gx로 이렇게. 그러면 hx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다음에 역함수 그래프. 자,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이는 정확히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야.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역함수 구할 때 x랑 y 잘 바꿨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정확히 y, x 대칭할 때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다음 아래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일 때, 이때는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교점 존재한다. 물론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교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교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교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해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증가한 함수였어.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거 y는 x에 대해 한다면은 반드시 얘가 대칭돼가지고 뭐 이러한 형태 나올 거니까 반드시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음 두 번째 fx가 감소함수일 때, 그럼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홀수게, 그러니까 한 개거나 세 개거나 다섯 개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다, 이거의 대우 명제가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짝수계라면은 그때는 증가함수겠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이게 홀수계수 짝수계 있는데, 짝수계라면 무조건 증가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 물론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감소함수가 아니라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만약 교점 개수 짝수계라면은 그때는 무조건 증가함수일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형태 발생하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면 대칭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교점 개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교점 개수가 홀수계인다가,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는 y는 x 위, 나머지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감소함수에 대해서 이거 안 적어도 돼. 예를 들어서 감소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1, 0 이게 나왔대. 그러니까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0, 1에.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게 0,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교점을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 2, 0, 0,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소함수이고 교점의 x좌표만 알면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왜냐면 얘가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의 형태가 아니니까 감소함수란 말이 있으면
그럼 얘 한번 풀어보자. 얘가 일단은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증가함수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럼 증가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의 그래프의 역함수 식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그래프에 대해서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y는 x랑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교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역함수의 식을 구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y는 x에 연립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우스 그래프 한번 봐봅시다. 가우스 그래프에서 3번 보면은 우리가 가우스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논할 수 있냐면은 정수 알파에 대하여 가우스 x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정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수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정수 알파에 대해서. 근데 알파가 만약 정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식물은 우리가 그냥 가우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만큼 올리면 되겠지?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숙제로 함수 파트에서 나머지 부분 한번 풀어오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에 쉬잖아, 그지? 설 연휴라서 문제 좀 많긴 한데 여기 1056번까지 보세요. 그래 합시다.